요즘 우리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은퇴 후라는 먼 미래를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막연하게 그리곤 합니다. 바쁘게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을 꾸려가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건강 챙기고 여행도 가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죠. 그런데 그때가 정말 건강하게 찾아올까요?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온 보상처럼 기다렸던 은퇴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퇴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질병 바로 알츠하이머는 우리의 노후를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장에서는 능력 있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부서 직원들이 김 부장님 덕분에 일 배우기 쉬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인망도 두터웠죠.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몸바쳐 일하고 정년퇴직 후엔 아내와 전국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잘 다니던 길을 헤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초기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 부장님이 은퇴 후에 건강을 챙기려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과 뇌는 이미 수십 년간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속에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건강을 나중에 챙길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이 치매라는 이름의 병은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으며 그중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은퇴 직후인 60대 초중반에도 발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단순히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의 독립성, 가족과의 관계, 정체성까지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님의 사례처럼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그때 가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예방 관리법이 권고하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식습관, 일상적인 운동, 그리고 사회적 교류입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이모 씨입니다. 은퇴 전부터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은퇴 후엔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댄스 프로그램과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놀라운 건 같은 시기에 은퇴한 친구들 중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와중에도 이 씨는 정신적으로 매우 또렷하고 활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신체 활동과 뇌 자극 활동, 사회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59세에 일찍 은퇴한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건강검진을 받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하루 2끼 채식 위주의 식사, 가공식품 줄이기, 항산화 식품 위주 섭취 등 식습관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진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특히 꾸준한 루틴 덕분에 지금은 혈압과 당 수치가 정상 범주로 돌아왔고 기억력도 또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뇌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기본을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정년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인 66세의 최 여사님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사회적 단절감을 피하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 삶의 의욕을 주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오히려 젊어진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교류와 목적 있는 삶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이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예방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100% 막을 수는 없지만 발병 시기를 늦추고 진행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걷고 이야기 나누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수많은 김 부장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퇴는 고생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건강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세요. 하루 30분의 산책, 균형 잡힌 식단,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선택을 해보세요. 그것이 결국 행복한 은퇴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수면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단지 피로를 풀기 위해 자는 것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고 회복하며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 자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알츠하이머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만 활성화되어 뇌세포 사이의 노폐물,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그 축적이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상태일수록 이 청소 시스템이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며 수면 시간이 짧거나 얕은 수면을 지속하면 뇌의 찌꺼기가 쌓여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감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도 얼마나 질 좋은 수면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의 깊이도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뇌의 회복 기능 역시 둔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실제 사례로 68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 잠을 잘 못 자고 새벽 34시에 깨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름이 자꾸 기억나지 않는 등의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내렸고 수면 패턴을 조정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죠. 이후 저녁에는 카페인을 끊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수면 환경을 개선한 결과 몇 달 후부터 인지능력 저하가 멈추고 삶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은퇴 후 불면증이 심해진 63세 정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그는 매일 밤 TV를 보며 자는 습관이 있었고 취침 전 알코올 섭취도 잦았습니다. 이런 습관이 수면 구조를 왜곡시켜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결국 뇌 피로를 누적시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병원을 찾은 후 수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낮잠을 줄이고 수면 일기를 쓰며 규칙적인 취침 습관을 만든 결과 기억력도 회복되고 우울감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 자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수면 건강 수칙을 꼭 기억해 두세요. 취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뇌는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사용 자제하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낮잠은 2030분 이하로 제한하기. 너무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이들은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어 뇌 회복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전 긴장을 푸는 루틴 만들기, 독서, 명상, 따뜻한 샤워 등 몸과 마음이 릴렉스된 상태일수록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 식사, 사회적 교류뿐 아니라 수면이라는 네 번째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뇌는 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셈이죠. 늦은 밤에도 TV를 틀어놓고 자는 습관, 스트레스로 뒤척이는 새벽 쉴 새 없이 움직였던 과거의 리듬을 여전히 안고 있는 하루, 이런 생활 속 요소들이 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부담을 내려놓고 뇌에게 쉴 기회를 줄 때입니다. 건강한 수면이 건강한 뇌를 만들고, 건강한 뇌가 우리 노후를 지켜줍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또렷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잘 자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